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차 외동아들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시가 식구들과 갈등 끝에 절연한 사연입니다. 고부 갈등이 많겠지만 저는 동서 갈등을 지속해서 겪어오다 절연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있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나이쯤 되면 다들 결혼한 지 10년이 넘거나 다 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평안하게 산다 해도 크고 작은 갈등 없는 집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제일 중요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힘들어하는 친구, 심지어 이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건요. 이혼한 친구가 제일 팔자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남의 이혼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선택했겠어요? 하지만 막상 이혼 과정이 힘들지 이혼한 지금은 자기 먹고 사는 거 말고는 걱정할 거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거 보면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 중에서 고부 갈등은 이혼을 고려할 만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고부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아이 낳고 세월 흐르면서 어머니 대하는 것도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권위적이거나 비상식적으로 구는 분도 아니시고요. 저도 어머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는 편입니다.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저 밉게 보신 거 없으세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 결혼 전부터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까지 하신 분이세요. 제가 동서와 사이 안 좋을 때도 나름 어머니는 중심 잡는다고 애를 쓰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동서를 좀 따끔하게 혼내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시댁이 가깝지만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맘먹고 저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시긴 했습니다. 예, 선우애미야.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 집 맞이고 형님이잖아. 이번에 혹시 들었나 모르겠다만 둘째네가 많이 힘든가 봐. 모르긴 몰라도 둘째네 역시 아마 느끼는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근 몇 년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세요? 어지간했어야죠. 원래 가족 사이에서 받은 상처가 더 오래가는 법이에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행여나 제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동서가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제 탓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 당하는 거 봤으니 강요는 못하겠다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 형제간에도 원래 대면대면 했는데 등 돌리고 사니 더 나몰라라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려고요. 결혼도 일찍 한 편 아닌데 저 결혼하고 4년 만에 들어온 동서에게 개무시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사실 제가 남편과 사귈 때 결혼은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에 아이도 안 낳겠다는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한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 남편이 34으로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요.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한 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아파서 학교 수업에 빠지는 일이 많았고 사실 공부도 아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빠가 주재원으로 해외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는 자신 있는 정도였고요. 수능도 받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었지만 저는 대학 진학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저 스스로 부모님에게서 홀로 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아 일단 배낭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때 제 약한 몸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들만 둘 있는 집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저에게 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고졸이지 우리 오빠들은 전부 서울 소재 좋은 대학 나왔고 큰오빠는 서울에서 증권회사 다니고 둘째 오빠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 또래보다 많은 돈도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친정도 부유한 편이라 하고 싶은 거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딱 30 되던 해야 집에서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30 넘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지만 교제 초반부터 결혼과 출산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상관없다고 만나기부터 하자던 사람이었어요.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지 몰라 가볍게 시작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의 남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저의 비혼과 비출산을 존중해줬던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그때는 잠시 일을 쉬어야 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니 저도 마냥 싫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고 저를 존중해줬던 사람의 마음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싫다고 내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어찌 살게 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우연히 지금의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남편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당시 남편 부모님이 같은 식당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딱 마주친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예의 바르게 시부모님을 대했었고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신 듯해요. 남편이 며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수야 어쩌지? 우리 엄마가 너를 진짜 좋게 보셨는지 결혼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내가 아직은 내 욕심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원래 너는 비혼주의인데 내가 졸라서 사귀는 거라고. 아, 괜히 아들 마음고생 시킨다고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엄마가 요즘 세상에는 둘이서 잘 살면 되는 세상 아니냐고 자꾸 네 전화번호 물어보시더라. 네가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설득해 보신다길래 일단 번호는 안 알려드렸어. 그래도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뭐 나도 강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상관없어. 어머니가 설마 나 혼내려고 전화번호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야. 오빠가 안 주면 나 미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려. 그 후 시어머니에게 진짜로 연락이 왔는데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길래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흔한 시어머니 레퍼토리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보통은 내 아들 잘났으니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떨어지라든가 아니면 결혼시킬 테니 예단이랑 혼수랑 무리하게 요구한다던가 하는 스토리 말이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에 대해 우리 아들한테 들을 만큼 들었어. 근데 네가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길래 고민하다가 이렇게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다.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그 나이 먹도록 좋아하는 여자 있다는 것도 신기하거든. 몸도 약하다 들었고 사정상 지금은 일도 쉬고 있다고 했지? 나는 며느리감 다른 거 조건 보는 거 없어. 그저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인성만 바르면 그만이지.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할까? 너희들끼리 잘 살게 나는 최대한 간섭도 안 할 생각이고 존중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진지하게 고민해봐. 일단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제가 몸도 약하고 사정상 하던 일도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벌이 대단치도 않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만 벌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 해서요.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네가 걱정하는 거 뭔지 알아. 얘기했지만 나는 니들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 아들 여자 좋다고 한 적은 없는 놈인데 저러는 거 보니 아무래도 너를 많이 좋아하나 봐. 좋은 인연은 때로는 잡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야. 알겠지? 저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둘이 잘 사는 것만 보고 싶다는 어머님을 보고 저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들이면서 학벌이니 집안이니 따지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은 시키지만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를 들들 볶은 시어머니도 많고요. 적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친정이 잘 사는 줄도 모르셨을 때인데도 저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 보면 어머니는 며느리 욕심이 그득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나중에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친정이 생각보다 잘 산다는 거 아시고 많이 놀라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 다 준비되어 계시고 골프 치시면서 즐길 수 있을 시기에 여행 많이 가자라는 마인드로 두 분이서 여행도 라운딩도 즐기시는 편이에요.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저에게 결혼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제가 결혼하지 않아도 존중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신랑 됨됨이 보고 허락하셨지만 사실 엄마는 조금 걱정하셨어요. 어느 정도 형편 맞는 집이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듯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남편은 둘도 없는 사위이고 남편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너무 잘해서 제가 뭘 더 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 전세를 얻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조금 중심 가는 가격이 좀 있지만 좁은 편이고 살짝 근교지만 넓은 집도 있는데 어떠니? 아,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이 계획 없어서 넓은 집 필요도 없고요. 오빠나 저나 서로 성인이고 저도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집 구할 수 있으니까 월세든 전세든 스스로 시작할게요. 집 매매할 시기는 지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돈 그냥 어머님 아버님 노후에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결혼해서 쓸 차 한 대라도 새로 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장남 처음 결혼시키는 거 아니냐. 너 아무것도 안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그러지 말고 차라도 하나 골라봐라. 응? 나중에 혹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고 딴소리하면 내가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냐. 어머니도 참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혹시나 우리 부부가 망해서 찾아가면 그때 도움 받을게요. 어머니 집에서 재워주세요. 제가 그리 대답하니 어머니가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래 알았다 알았어. 혹시나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야 한다. 어머니는 저에게 져주시면서도 기어이 저에게 가방이며 예물 세트며 화장품 세트에 예복에 꾸민비 다 챙겨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했는데 한동안 건강 문제로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는데도 남편이 집안일이랑 요리를 다 해줬어요. 저 힘들다면서 분리수거는 손도 못 대게 했고요. 물론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산 건 아닙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에 비해 애처가이긴 했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 돌변했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한결같다 못해 더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장 아이 계획도 없었어요.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아이를 계획해 볼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 놀랐어요. 비혼주의자의 비출산주의자였던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까지 가졌으니까요. 주변에 저 아는 친구들은 다들 제가 결혼할 줄도 몰랐다고 말을 하곤 했거든요. 큰아이 출산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손 귀한 집안에 첫 손주 낳아줬다고 산후조리비며 온갖 선물 다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셋돌 될 때까지 저는 시댁과 큰 갈등 없이 너무나 평온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손아래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는 저보다 무려 6살이 어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머니가 저에게 잘 대해주셨든 동서에게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동서는 이름 대면 다 아는 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친구였어요. 저야 시동생 결혼 전에는 굳이 예비동서 만날 일은 없었고 정식으로 인사 왔을 때 한 번, 상견례 때 한 번 이렇게 봤습니다. 인상이 워낙 참하고 조신해 보여서 저는 말없이 얌전한 스타일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동서가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저와는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해서 처음 명절을 맞았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댁은 보통 명절 전날 오전에 가서 차례 음식을 만듭니다. 가족이 많은 편은 아니라 음식하는 양이 막 질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보통 저랑 어머니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 같이 하면 오후 서너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럼 다 같이 사우나를 가거나 같이 네일샵에 가서 기분 전환하면서 음식하느라 힘들었던 피로를 풀곤 했어요. 남자들이 뒷정리하고 아이 봐주었고요. 아침 10시쯤 시댁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슬슬 전을 부치기 시작하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동서가 안 오더라고요. 전화할까 하다가 공연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어요. 어머니께 답답해서 물어봤죠. 어머니, 혹시 동서는 언제 온대요? 연락 없었어요? 제가 어제 오전 중에 오라고 문자했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아유, 글쎄다.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할까봐 뭐 오라고 전화도 못하겠구나. 그냥 얼마 안 되는 우리끼리 하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지 뭐. 어머님이나 작은 어머님도 동서가 왜 안 오나 신경은 쓰이면서도 딱히 전화를 하시거나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어른들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먼저 전화하기도 뭐해서 저도 그냥 있었어요. 점심 먹고 조금 더 음식 준비하다가 제가 잠깐 집에서 아이 좀 챙기고 어머니랑 사우나 가려고 다시 왔을 때 시간이 거의 5시 무렵. 그때까지 동서는 문자도 한 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혹시 동서한테 전화 왔었냐고 여쭤보니 없었다 하고 바쁜 일이 있나 보지 하며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녁 늦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마침 전화는 또 받더군요. 동서, 오늘 음식 준비할 거라고 어제 문자 보내고 혹시 못 본 거야?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지. 오늘 작은 어머님도 오셨는데 다들 기다리셨잖아. 라고 좋게 얘기했는데 대뜸 이러는 겁니다. 형님, 지금 그것 따지려고 전화했었어요? 전 그냥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해주길 바랐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했죠.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내가 이러저러 해서 못 갔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동서, 그게 아니라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해주면 기다리지 않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봤어? 어머니도 혹시 동서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전화도 못 하시더라. 나한테라도 문자라도 한 통 해주지 그랬어. 제가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가는 문화를 몰라서요. 깜빡 잠들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하셔서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죠? 저리 대답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몰랐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혼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당일에는 아침에 차례 지내니까 늦지 말고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작은어머님 가족 모시고 차례상을 다 차렸을 시간이 9시쯤인데 그제야 시동생과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명절 당일에는 일찍 와서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이 나무라니 죄송하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내내 얼굴이 어두웠죠. 다들 식사 마치고 남자들이 밥상 나르고 바닥 청소하고 다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동서에게 살짝 다가가서 설거지 먼저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나서 친정으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빨리들 친정으로 가라 해서 동서와는 몇 마디 말도 못 나누고 헤어졌는데 황당한 건요. 연휴 마지막 날 시동생이 혼자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요. 제가 동서에게 설거지를 시켰다고 기분이 나쁘답니다. 형수,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시댁 오면 어려워하고요. 그런 사람한테 꼭 전날 안 왔다고 복수하듯이 설거지를 시키셔야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제가 뭐라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만 남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집 와서 명절에 그 정도도 안 하는 거냐? 전날은 오지도 않았고 당일날 상 다 차리고 왔으면서 설거지 한번 하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데 제삿날 집에 있으면서 좀 일찍 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형이 데리고 살 거요? 내가 데리고 살 건데 무슨 상관이야? 형수나 신경 써. 저는 동서한테 설거지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대요. 앞으로 집안일 의논할 거 있으면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하세요. 라고요. 시동생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몰랐어요. 우리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시동생도 그렇지만 동서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만날 일만 있으면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도 안 나누더라고요. 저 정도 싸가지면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듣는다면서 저한테 참으라고 하길래 저도 그러고 말았습니다. 지내면서 동서를 보니 대화 나눌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동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생각을 한 번 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특히 저를 학벌로 까는 느낌을 몇 번 받았었는데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동서가 그런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동생은 그냥 대기업은 아닌 평범한 회사원인데 동서는 그냥 주부예요. 4년제 대학교 나왔다고는 하나 결혼할 때 계속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니 합격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취업은 뜻이 없었나 봅니다. 그 좋은 학벌이 아깝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직장에 안 다니고 살림만 하죠. 저도 그때까지는 아이 키우느라 무슨 일을 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으니 주부였고요. 그런데
가족끼리 얼굴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무슨 대화만 하면 자꾸 학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활동 아시죠? MT 얘기며 소개팅, 과팅, 동아리 이런 얘기를 주로 동서가 주도해요. 그럼 시동생이나 우리 남편은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서 맞다. 예전에는 그렇게 놀았다 하며 같이 추억팔이를 합니다. 그럼 저는 있어요.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요. 그럼 동서가 이럽니다. 어머, 제가 형님 앞에서 너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들으니까 재미있고 좋네. 자기는 해본 적도 없는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요. 미안해요, 형님. 저 자꾸 까먹어요. 형님이 고졸이라는 걸 말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새는 다들 4년제 대학은 기본이다 보니까 고졸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네요. 근데 형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대학은 안 가신 거예요? 아, 이런 질문 너무 실례인가? 대답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굳이 4년제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며 의미 없는 공부를 하긴 싫어서. 그래서 안 갔어. 그보다 더 값진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후회는 안 하는데? 이만하면 대답이 됐지? 아, 그러시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은 형님뿐이네요? 저는 친정 식구들도 전부 대학 좋은 곳 나와서 지금 다들 잘 살거든요. 아, 그래? 동서는 좋겠네. 친정이 잘 살아서. 그럼 동서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 중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서가 저런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아서 굳이 발끈하며 대꾸는 안 했습니다. 유치하게 대응해봤자 저만 똑같은 인간 되는 것 같아서요. 아마 그때까지는 동서도 우리 친정이 잘 사는지 가족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잘 몰랐을 테니까요. 동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유독 저에게 까칠하게 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런 식으로 학벌로 저를 자주 까는데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서가 애 낳고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그래도 어머니가 예뻐하나 봐요. 결혼할 때 큰며느리라도 집도 해주신 거 보면요. 형님 사는 동네 집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우리는 전세인데 또 이사갈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둘째는 아예 날 생각도 안 드는 거 있죠. 동서, 뭘 잘못 알고 있나 봐. 지금 우리 사는 집 나랑 그이랑 대출 끼고 겨우 산 건데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한테 못 해주신 거 동서한테 많이 해주신 걸로 알아. 네? 그럴 리가요. 시댁 도움 없이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셨다고요? 당연히 대출도 잔뜩 있지. 나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양가 도움 금전적으로 크게 받은 거 없어. 내가 일할 때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형님이 일하셨다고요? 근데 고졸로 어디 취업해서 일을 하셨길래 꽤나 큰 돈을 모으신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 사촌 모은 게 다였는데? 취직은 아니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작게 사업을 했어. 거의 10년 동안 하면서 돈이 좀 모였지. 그 돈으로 결혼도 했고 어찌 보면 종잣돈이 된 셈이네. 하긴 고졸학력으로 취직할 곳이 없었겠죠. 그럴 바엔 자기 사업이다 뭐 이런 마인드셨던 거죠? 근데 지금 안 하시는 거 보면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취직해서 적당히 일하다가 취집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동서는 대화하면서도 또 저의 학벌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고졸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돈을 벌었냐 이거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건 대충 파악했으니 한 번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대꾸 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형님인 내가 시댁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잘못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보다 잘난 거라고 하나 있는 것이 학벌 같으니까 그걸로라도 저에게 이기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마 제가 고절에 해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하니 셈이 났나 봅니다. 결혼할 때 자기는 시댁에서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 부화가 났었나 봐요. 아무튼 그때 동서 속내를 알고 나서는 동서가 그냥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동서를 대하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서와 기싸움이나 할 정도로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즈음 집안에 제가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이리저리 잘리는 사람이 많다고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밤에 밤잠도 못 이루고 힘들어했고 심지어 월급이 2달이나 체불이 돼서 사람이 우울증까지 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월급을 못 갖다 준다며 저에게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그냥 나가야 할 듯해. 당분간은 생활비를 못 줘서 어쩌지? 이 나이에 이직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정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생활비는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러지 말고 거기서 희망 안 보이면 그냥 그만둬. 나는 굳이 회사 다니는 것만 길이라는 생각 안 해. 굳이 남의 밑에서 돈 벌어주는 일을 왜 해? 조금 쉬면서 천천히 할 일 생각해봐. 마침 내가 돈 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아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체중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니 아이가 유치원 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 사업했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죠. 결혼 전에 제가 했던 일은 패션 주얼리를 제조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공정을 끼고 할 정도로 매출이 좋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고민할 때 부득이 결혼과 건강 악화가 겹치며 그만두었었죠. 경험이 한 번 있으니 다시 시작해도 돈 버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SNS가 대세인 시대이니 잘만 활용하면 돈 버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남편이 사업이 적성에 맞아 보이는 겁니다. 여보, 이래서 서민갑부는 가족끼리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 봐. 나 아무래도 사업이 적성에 맞나 봐. 그래? 하다 보면 지금은 재미있어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나한테 한번 제대로 배워볼래? 내가 우리 애만 없었어도 더 집중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힘들거든? 어때? 당신이 대표로 한번 운영해보는 거. 남편은 그제야 우울증이 날아갔는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재미있어 했고요. 나중에 배송 물량이 넘쳐나자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남편은 사무실 사장으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에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혹여 걱정하시면 어쩌나 했지만 어머니는 잘 될 거라고 오히려 우리 부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선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난 날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동선은 또 그날 아마 우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회사를 차렸다는 말을 듣고는 놀랄 일도 아닌데 오버까지 하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럼 아주버님은 이직하시려는 건가요? 그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단물만 빨고 어려우니 내치는군요. 어쩜 좋대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할 텐데 형님은 고졸이라 취업 쉽지 않을 텐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할 때 방통대라도 좀 해놓으시지. 사람이 늘 이런 위기는 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동서. 회사 그만두기 전부터 사업 시작해서 지금 매출도 예전 월급보다 많이 나오거든? 더 바빠지면 아마 직원도 채용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 너무 다행이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형님. 아주버님이 이제는 사장님이라는 거네요? 그럼 형님은 사모님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동서가 삐딱한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더군요. 말도 안 된다, 정말. 사모님이라니. 형님, 고졸인 형님 주제에 사모님 소리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코딱지만 회사라지만 그래도 사장님 사모님인데 고졸이라뇨. 너무 웃긴다. 동서, 말 조심해. 자꾸 나한테 고졸고졸하는데 그러는 동서는 그 잘난 대학 나와서 아직도 취업 못하고 놀고 있잖아. 임용고시 떨어지고는 뭐 어디 취직도 안 해보고 혼자 돈 버는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 형님. 저는 지금이라도 시험 치면 붙을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애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암튼 내 말이 틀린 건 없잖아요. 고졸한테 고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평소 남편이 동서를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하세요. 재수 씨는 그 말로 점수 다 깎아먹는 거 아시죠? 대체 위아래를 모르는 건지 어디 형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우스워요? 재수 씨는 좋은 대학 나온 거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졸 주제에 더 잘 사니까 열등감 있어요? 남편이 동서에게 내가 물로 보이냐고 학벌로 무시하던 사람이 잘 나가니까 열등감 있냐고 쏘아붙이니 시동생도 한마디 거들어 언성이 높아졌고 형제 싸움 날 뻔한 걸 시 큰어머님이 말려서 진정됐네요. 저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제대로 내가 더 잘났다는 걸 각인시켜주고 싶었어요. 똑같이 행동하면 유치한 사람 되는 거 알지만 저런 수준 낮은 애한테 굳이 배려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요. 동서,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마. 우리 남편이 차린 회사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이 다름 아닌 나야. 아직 내 표하고 지금은 남편이 사장이라 앉혀놓은 거야. 사업이 처음이니 나한테 일 배우는 중이거든. 아참, 내가 솔직히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매출 말이야. 월급보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 동서는 절대로 월급으로 만질 수 없는 돈이지. 왜? 고졸은 이렇게 돈 못 벌 줄 알았니? 어디서 맨날 학벌을 들먹거려. 대학 나와서 100원도 못 버는 주제에 다시는 건방지게 굴지 마라. 앞으로 동서 볼 일도 없겠지만.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 나 우리 집사람 무시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안 봐. 내가 이만큼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도 다 우리 집사람 덕인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들. 그러자 동서랑 시동생이 울그락 불그락. 어머니 때문에 더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이면 저도 한 자리 주셔야죠. 형님은 가족 간에 이렇게 덕이 없으니까 저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월급 주고 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형님을 얼마나 대접하겠냐고요. 웃기네. 어디서 거저 먹으려고 해? 조금 전까지는 고졸이 무슨 사모님 소리 듣냐던 사람이. 참나. 동서 정말 웃긴 사람이다. 동서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한 자리를 내주겠니?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매출 더 늘면 한 자리 달라는 거죠.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학벌 좋은 거 아시잖아요. 사업하는데 저 같은 사람 하나 일하면 형님이 좋을걸요? 혹시 무슨 사업인지 물어봐도 돼요? 솔직히 형님이 하는 정도면 저한테는 더 쉬운 일 아닌가? 제가 회사 대표라고 하니 부들거리면서 질투를 하면서도 한 자리를 달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혼자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서 혼자 하면 되겠네. 왜 나한테 한 자리를 달라는 거야? 나는 고졸이라 동서가 배울 일이 없지. 하고 싶으면 혼자 잘해봐. 나한테 매출 자랑하길 기다릴게. 그날 가족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시동생네는 먼저 집으로 가버렸고요. 어머니도 속상하신지 방에 들어가 버리셨는데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오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가는구나. 시어머니도 그동안 동서에게 많이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정이 험한 말 못하고 남 나무랄 줄 모르는 분이라 동서를 못 혼내시는 걸 어쩌겠어요. 그 후 저는 동서와는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명절에 시동생 내외는 자연스럽게 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며느리 도리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동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듣긴 했는데 처음에는 동서가 무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줄 모르고 빚까지 끌어다가 매장도 차렸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대학 나온 동서가 설마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나이가 몇인데 자기가 하는 일은 책임지겠죠. 아유, 성격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센 아이잖아.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망하는 법이야.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데 누가 그런 애한테 주머니 속 돈을 내주겠니? 차라리 너한테 차근히 배우면 좋을 것을.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동서랑 너무 안 맞아요. 불편하니 이대로 안 보고 사는 편이 좋은걸요? 걔는 왜 너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다.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게 다 자기 복인데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 아무튼 내가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얼마 후 결국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동서가 무리해서 빚까지 내 시작한 사업은 아주 처참하게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빚 갚으려고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러 다닌답니다. 그 잘난 4년제 대학 졸업해놓고 겨우 식당에서 일하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동서에게 하도 학벌로 무시를 당한 적이 많아서 이런 못된 생각까지 들더군요. 동서는 왜 그리 저를 안 잊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 망해서 아들까지 힘들게 대리운전하며 대출 갚는다는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 도와주라고 말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에게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동서에게 한두 번쯤은 따끔하게 말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말을 비꼬듯이 하거나 따지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시어른이랑 비틀어져서 뭐가 이득이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최선은 동서와 절연이라고 판단한 거죠. 동서가 망한 건 저의 책임이 아니기도 하고요.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슬쩍슬쩍 동서를 용서하라는 뉘앙스로 자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만약 동서가 진심으로 저에게 과거 입방정 떤 일을 사과하면 사과받을 마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동서는 절대 저에게 사과할 사람 아니거든요. 동서를 용서하라는 뉘앙스로 자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만약 동서가 진심으로 저에게 과거 입방정 떤 일을 사과하면 사과받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동서는 절대 저에게 사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부탁까지 하셨지만 저는 동서 보고 살 생각이 아직은 없네요. 어떤가요? 제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될까요?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